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는 가운데 태풍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시군마다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과 내일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인 가운데 제7호 태풍 뿌라삐룬도 제주를 거쳐 남해안으로 향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태풍의 방향이 유동적이지만 빠르면 2일 오전쯤 전남 동부권도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부터 적조 생물이 확산될 것이라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전망에 따라 적조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적조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적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연안시군에 전달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양식생물 사용량 조사와 황토 등 적조 구제물질 확보 등 적조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수 한영대의 비상식적인 학생 모집 실태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학교 유아교육학과가 학생들을 불법으로 모집해 자격증 취득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한영대가 유아교육과 주말반을 운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6년. 주말에만 수업을 들으면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며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한영대의 유아교육과는 평일 주간반만 운영하도록 허가받은 학과. 그런데도 입학 정원 중 일부를 주말반 학생으로 불법 모집한 뒤 평일 주간반 학생인 것처럼 출석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부에서 감사가 나오자 담당 교수는 주말반 학생들에게 주말반이라는 명칭은 쓰지 말고 주말 수업이라고 하라. 모집할 때 주말반을 따로 모집한 건 아니었다고 하라는 등 행동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한영대는 교육부의 감사를 피했습니다. 한영대 유아교육학과의 불법 운영은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 올해 초에도 여수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야간 과정을 모집한다며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주간반만 허가받은 학교라 야간 과정 역시 모집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문제가 불거질 경우 야간 보충 수업이라는 핑계를 대려는 거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국가 자격증 취득을 내세워 부족한 학생을 채우기 위해 불법 모집 방법까지 동원했다는 겁니다. 교사 인성 문제로 많이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는 게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과연 자질적인 문제에서 정시 교사로서의 자질의 문제가 되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교육부는 해당 학교의 변칙 운영 방식은 불법이라며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자격증 발급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올해 전남의 14개 시군 기초의회가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를 인상했습니다. 목포시 의회가 지난해 의정비보다 2.2% 인상된 3,649만 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여수시 의회와 영암군 의회는 2.2%, 해남, 신안군 의회는 2.1%, 강진, 완도, 진도군 의회는 각각 2%씩 인상했습니다. 전국 기초의원 평균 의정비 인상률은 1.2%입니다. 지방의회는 지역민들의 알 권리를 얼마나 보장하고 있을까요? 지방의회 사무처는 의원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고 또 현재의 폐쇄적인 구조로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한다면 이렇게 감출 이유 없을 겁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개원한 10대 전남도 의회는 모두 94차례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도정 전반을 토론하는 본회의지만은 4년 동안 58명 의원 전체가 참석한 건 4차례에 불과합니다. 최대 17명의 의원이 한꺼번에 휴가를 떠나기도 했고 의원직 상실로 정원이 줄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지각하더라도 얼굴만 비추면 출석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어서 본회의장에서 안건 처리에 나선 의원 수는 훨씬 적습니다. 세금을 쓰는 지자체 사업과 정책, 예산, 심사에 의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중계되지도 않은 데다 국회도 공개하는 출석률을 지방의회는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가 본회의 상임위원회 출석률을 전남도의회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처리 기한을 미루다 끝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을 꺼리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공개되었을 경우에 의원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의회의 평가, 이 부정적인 평가가 더해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의회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책임성 이런 면에서 더욱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기초의회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2개 시군 가운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곳은 순천, 여수, 나주시의회 등 3곳에 불과합니다. 목포시의회 등 6곳은 본회의만 생중계하고 13곳은 생중계 도입을 외면하는 실정이어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란 말이 무색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민선 7기 여수시의 비전이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결정됐습니다. 여수시장 준비위원회는 여수의 미래 먹거리인 관광산업이 양적 팽창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질적 성장을 지향하고 관광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또 중요 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활성화, 돌산대교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건설, 섬지역 맞춤형 복지정책 등을 민선 7기 주요 현안 업무로 선정했습니다. 광양지역 대학교 정상화 범시민대책협의회가 지역 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건의서를 채택했습니다. 범시민대책협의회는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광양지역 2개 대학교가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중앙 차원의 사학법 개정과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전라남도와 광양시 대학교 간 MOU 체결과 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 선박 자동식별장치 AIS에 찍힌 항적도상에서 세월호는 단 1초 만에 15도까지 급격히 회전했습니다. 그동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선회각이어서 외력설의 근거로 추정했는데 실험 결과 실제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올해 초 2차례 실시됐던 세월호 자유항주 모형 실험. 300차례 이상 운항을 반복하면서 사고 당시 세월호의 움직임을 검증하려 했지만 실제와 같은 항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는 최대로 좋다 하더라도 실제 선체의 회전 각도는 1초에 2도를 채 넘지 않았던 선박. 모형 실험을 맡은 전문가도 AIS 항적도의 오차 가능성을 언급할 만큼 사고 당시 항적도가 나타낸 초당 15도는 자체 운항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We think that the 15 degrees per second is not a realistic value. Has never occurred on the vessel. 하지만 모형 실험에서 선체의 외력을 적용하자 회전 각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돌 의혹이 제기된 핀 안정기에 줄을 매달아 당겨보는 방식으로 외력을 줬더니 외력이 클수록 1초 안에 회전하는 각도가 커지는 모습이 확인된 겁니다. 세월호가 겪을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선회율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형 실험에 앞서 진행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는 실제 사고와 같은 급격한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2,000톤의 외력이 필요하다고 계산된 상황. 하지만 모형의 한계 등으로 추정치의 10분의 1 수준의 외력만 줄 수 있다 보니 선체조사위원회는 외력에 대한 선체의 반응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해양연구소에서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 지역 제조업체들이 올해 3분기 경기가 2분기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관내 180여 곳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87.5로 경기 하락을 예상한 기업이 더 많았습니다. 상공회의소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가 상승,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유연근무제 활성화가 33.3%, 집중근무시간 관리가 30.8%로 집계된 반면 대응하지 못한다는 업체도 23.1%로 조사됐습니다. 고흥군이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단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감염병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시설 대상은 학교와 어린이집, 수련원 등 집단 급식시설 56개소입니다. 고흥구는 이들 시설에 대해 익힌 음식 먹기와 물 끓여 마시기 등 안전한 음식 섭취와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한 하절기 감염병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수시청 육상팀 소속의 진민섭 선수가 남자 장대 높이뛰기 부문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제까지 진행된 전국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에서 진민섭 선수는 남자 장대 높이뛰기 결승에서 5m 66cm를 뛰어 4년 전 자신이 세운 한국 기록을 경신하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진 선수는 오는 8월에 열리는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 참가해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순천시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운행을 위해 도로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정부의 자전거 도로 정비 시범 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며 올해 말까지 자전거 이용이 많은 순천역과 중앙로 등 시내 교차로를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 단절 구간 연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사고 위험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광양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 사업에 선정돼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폭우가 예상돼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7호 태풍 뿌라삐룬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장마 전선을 강하게 북상시키겠는데요. 현재 장맛비는 제주도와 남해안 부근으로 내리고 있고요. 빗줄기가 점점 더 굵어지면서 제주 산간지방에는 호우경보가, 경남 남해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이 비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태풍은 약한 세력을 갖고 있는데요. 북상을 하면서 오늘 오후쯤에는 중급으로 세력을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월요일 아침쯤에는 제주도를 스치듯 지나서 오후에는 서해안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예상되는 비양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간지방에 40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으로도 100에서 2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서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저녁 무렵부터는 빗줄기가 다시 굵어져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강하게 비를 뿌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주 역시 28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